이게 병원을 가야 하는 증상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좋아요. 하거든요. 김 교수님 그리고 김혜연 씨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 자가 네. 테스트 잘 나와야 할 네. 텐데. 네. 건강하시죠?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이 힘 빠짐, 특히 한쪽이 힘 빠짐이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제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꽉, 네. 꽉 쥐어 보십시오.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왜 이렇게 떨리죠? 네, 꽉 쥐어 보십시오. 네. 아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네. 좋아요. 저 아구심이 좀 셉니다. 네, 한번 이렇게 쥐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쥐어 보면은 네. 네. 얼마나 힘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다 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자가 테스트법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던 앞으로 나란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그런데 이거 할수 눈을 있지. 감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네. 자 10초 정도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예,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가 있게 되면 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한쪽만 팔이 그렇게 떨어져요? 굽으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10초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보면 경미한 마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교수님 전 떨어지고 되는 있나요? 거죠. 아닙니다. 잘하고 아주 있나요? 건강하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면마비를 보는 간단한 네네. 방법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거울을 네. 보고요. 네. 이 하고 웃어 보십시오. 이 하고 웃어 보시면 마비가 있게 되면 이쪽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쪽이요. 예. 네, 아주 건강하신데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아름다우시네요. 가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 똑바로 걷는지 몸의 균형 감각을 보는 방법인데요. 네.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걸어보시면 일자로요?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네, 그러면 네. 병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중심을 네, 못 네. 잡고요. 쏠리는구나, 아주 한쪽으로. 건강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네. 한 가지만 나타난다면 다른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라든지 이석증 같은 병에서도 올 수가 있지만 두세 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 건강한 거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우리 김혜연 씨는 아주 쌩쌩하고 팔팔하신 걸로 너무 다행이네요. 잘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요.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한눈에 뇌졸중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좀 쉬운 캠페인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김 교수님. 네, 바로 이웃 손, 발, 시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네. 이웃집의 손발을 잘 보자라는 거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이웃입니다. 바로 이하고 얼굴 마비를 보는 겁니다. 이하고 웃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면 마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입니다. 이렇게 아까 같이 저희 앞으로 해봤던 나란히. 것처럼 하늘을 보고? 앞으로 네. 나란히 했을 때 손의 힘이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발이었죠. 네. 발. 이후 손발. 이 발이보다는 네. 네. 말하는 발음이 발음의 예, 발.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지 아니면은 어둔하게 갑자기 시계를 이름을 못 댄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은 뇌졸중의 증상을 의심을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쪽으로 눈이 기울어지는 시선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시선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런 때는 아주 뇌졸중의 위급한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손, 발, 시선이라는 네. 중요한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잘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웃, 손발, 시선 요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걸까? 그 주범을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저희가 혈전으로 잡아봤는데요. 노화된 혈관 속 찌꺼기, 혈전이 많아서라고요. 신 교수님. 네, 혈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되는 게 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지그시 누른 경우에 그 물이 점점 더 빨라지고 그리고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혈류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류 속도도 빨라지고 주변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나갈 곳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주위에 있는 혈관이 압력이 받아서 파열이 되고 점점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혈관 주위가 내벽이 약해지면서 파열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경우를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런 뇌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뭐 고혈압 관리해라, 예. 당뇨 관리해라, 무슨 근력을 키워라, 식습관을 관리해라. 근데 이러한 관리들이 가장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어떤 분들은 혈당이랑 혈압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혈당, 사실- 혈압도 괜찮은데요. 네, 사실 건강하신 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원인으로서는 일단은 그 부정맥, 심장의 부정맥에 의해서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기가 모르던 뇌혈관 내에 내재돼 있던 그런 기형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뇌혈관을 막히고 터지게 하는 주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삼고예요. 삼고. 고혈압, 고혈당, 또 고지혈. 나오네요. 피가 탁하고 끈적해지고 걸쭉해져가지고 이렇게 막히고 터지게 된다고요, 김 교수님. 네, 흔히 이제 외우기 쉽게 쓰리고라고도 우리가 네, 이야기를 고혈압. 해드리죠. 네. 이제 혈압이 높은 고지혈. 고혈압, 네. 혈당이 높은 당뇨병, 고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고지혈. 이 세 가지를 삼고라고 부릅니다. 또 세 가지가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네. 삼중고를 겪는다고도 저희가 아,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삼고는 사실은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만성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약간 상승하고 혈당이 올랐을 때 우리 몸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 움직여주고 네.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오래되게 되면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자리를 잡으면서 혈관벽을 상처를 주게 돼요. 네. 자,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거는 정상 혈액의 경우는 이렇게 맑아요. 맑으네요. 혈장이라고 부르는 혈액 성분의 반이 이렇게 맑은데 네. 그야말로 고칼로리 높은 식이를 하고 2시간 후에 보면 오른쪽 보면 이렇게 아주 탁한 혈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고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 키우는 일 없어야겠고요. 그 다음 키워드 동맥경화입니다. 열어볼게요. 높아진 혈압이 딱딱해진 혈관 벽을 때리기 때문이라고요. 김영재 교수님. 네. 뇌졸중 환자의 한 70%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혈관이 뇌의 작은 혈관, 소동맥입니다. 이 혈관들은 크기가 1mm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랄처럼 가는 혈관들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이 혈관 벽이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되는 이런 이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네.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뇌졸중 관리의 가장 중요한 1번은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 주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꽈리입니다. 뭔가 뭔 느낌이 좋지 꽈리일까요? 않은데요.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꽈리가 터져서 이게 바로 뇌동맥류라면서요. 네,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진 그 경우를 우리가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혈관벽이 손상된 경우가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혈관벽의 내벽에 동맥경화가 쌓이면서 얇은 벽이 계속 자극을 받고 내벽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야, 그러면 결국